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아이티전만큼 GP 고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홀로렌즈 2를 이용해 가지고요, 기업에서 실제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기업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각자 자기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PN 테크놀로지에서 메타버스 쪽 사업을 맡고 있는 한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 IOI CTO 최문선입니다. 네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실제로 네. 이게 뭐 홀로렌즈 막 장표만 갖고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아까 원래 예정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 없었죠. 내 차 안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줘요, 일단. 네. 실물 봅시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만져봐 봅시다. 네. 여러분, 이게 홀로렌즈입니다, 이게. 네. 그죠? 야. 전 처음 써본다. 아, 진짜요? 와, 보여요, 지금. 와. 이따가 보여줄 네. 거죠? 네, 야, 그러면, 신기하네. 이거 끼니까 네. 진짜 현실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제 노트북에 네. 저 팀즈가 있거든요. 아, 네. 자, 팀즈가 맞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시청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한 매점이 보는 걸 시청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팀즈랑 연동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팀즈랑 바로 연동이 되고요. 어. 제가 지금 팀즈로 전화를 걸 거고 받아주시면 어. 아마 이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한 30초만. 네네네. 괜찮아요. 천천히. 네네네. 자, 지금 이제 요거를 딱 부팅해가지고, 여기서 홀로렌즈에서 이렇게 제 노트북에 팀즈 있죠. 스튜디오 @tokaiti tv.on Microsoft 이 계정으로 이제 전화를 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뭐 미러링하고 있는 뭐 그런 방법들도 많은데 네. 이게 오늘 이제 리모트 어시스트라는 기능도 설명을 드릴 거라서 네네. 지금 제가 연결하는 게 그 다이나믹 365 리모트 어시스트로 연결하는 네네. 거거든요. 어유 네. 보니까 모습도 약간 간지난다. 그죠? 네. 간지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걸겠습니다. 지금 전화 거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공중에 선택을 하고 네네네.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전화가 걸리면요, 한 매니저님이 보고 있는 걸 우리가 또 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걸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오디오 수락? 네, 오디오 수락 누르시면. 수락 네, 맞습니다. 제가 마이크는 끄겠습니다. 오, 야,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 매니저님이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리모트 시스템 화면이고, 네. 요 지금 스라고 써 있는 화면에 어. 사실은 이제 카메라로 화면이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거는 소리는 꺼놔서,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소리도 꺼놨고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선택하거나 하면 이제 뭐 바닥 같은데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잠시만요. 그럼 공간을 인식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오. 여기 바닥에 화살표가 찍히고 오. 뭐 벽에도 찍히고 하는 이야. 것처럼 얘는 공간을 인식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오. 이 툴입니다. 네. 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걸로 넘어가면 지금 제가 손목을 누른 이거는 네. 윈도우 창 그러니까 메뉴를 킨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되게 잘하신다. 그럼요. 매일 이거 해요? 저는 매일 해야 되는 거라서 야.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 뭐 이게 설정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윈도우 네네. 10이라서 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VPN을 설정하거나 뭐 보안적으로 뭔가를 설정해야 되면 그냥 저희가 윈도우 10 노트북에서 하는 거랑 설정이 똑같습니다. 아이씨.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좋고요. 오늘 잠깐 보여드릴 거는 이제 툴킷이라고 해서 이제 혼합 현실 환경을 홀로렌즈로 어떻게 꾸밀 수 있다. 요걸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가 다 보이게 되는데 사용이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고 네. 결국엔 제 손으로 하는 거라서 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핸드 인터랙션이라는 걸 누르고 요거는 이제 조정하기인데 이게 홍채를 인식하는 센서도 있어서 네. 그건 일단은 요거는 스킵하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피아노를 이렇게 칠 수 있고 네. 뭐 조금 소리 키면 네, 이런 식으로 피아노가 쳐지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 같은 것들도 손으로 이제 잡아서 올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이런 정육면체들이 놓으면 책상에 떨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여기 모서리에 놓으면 굴러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물리적인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네, 맞습니다. 얘는 계속해서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에서도 공간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시 끄집어내 올리는 거예요? 네, 네. 뭐 이것도 뭐 이렇게 굴러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잡아서 네, 잡아서 올리는데. 좀 무겁나 보다.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잡아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도 가능하고, 네. 네,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간에다 꾸밀 수 있고요. 가장 사실 신기한 거는 제가 잠깐만 일어나겠습니다. 네네. 네, 일어나서 조금 멀리서 봐도 얘는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씨. 네, 그래서 공간마다의 컨텐츠들을 다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들도 홀로렌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손으로 하는 거. 네, 네. 그것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저도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럼요. 네, 써보십시오. 네. 엄지랑 검지가 기본이고요. 네, 맞아요. 네, 취소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네, 조정 버튼 누르면 이게 이제 다시 공간을 네. 인식하고 네, 맞아요. 아, 제 다시- 눈동자를 아, 인식하는 역시. 그런 네, 작업. 지금 눈동자 인식하러 가. 이것도 화면 보여줘도 좋습니다. 네. 이게 제 눈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네네. 지금 이제 눈동자 인식하는 인식을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이게 IR이라는 이제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 눈으로만 보시면 보십시오. 됩니다. 보석에 있어. 이제 나올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이제 나올 거고요. 요게 이제 머리는 움직이지 마시고 눈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야. 손이 없을 때는 마우스로 어.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와, 신기하네요. 지금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실 좋은 점은 VR은 멀미가 나는데 얘는 현실도 보이기 때문에 멀미가 안 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 완료 누르시면 아까 다시 그걸로 돌아갈 겁니다. 완료를 지나가듯이 맞습니다. 지나가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네, 오케이.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종료를 자. 네 나가기로 통화를 종료 한번 네네네. 할까요? 네,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나가기로 하면 됐습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네. 뭐 나중에 정말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네. 데모를 했지만 이런 것이 나중에는 우리 실제로 웨비나 같은 거 할 때도 네. 실제로 뭐 뭔가 융합돼서 뭔가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일단 홀로렌즈 2가 네. 뭐 지금 어디까지 왔고 네.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뭐 일단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결국엔 이제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많이 접근하고는 계시는데 메타버스가 사실은 뭔지부터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다 아직은 아이디어를 못 찾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자 이 자리를 나왔고요. 뭐 메타버스는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좀 쉽게 말하면 가상이랑 현실이랑 헷갈려야 됩니다. 내가 가상에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있는지 헷갈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오케이, 좋아요. 정말로 메타버스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감별법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현실에 있을 때는 뭐 언리얼 같은 좋은 엔진들로 정말 현실과 같이 꾸미던가 뭐 냄새가 나는 뭐 장치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가상현실 꾸미는 것과 저희가 지금 오늘 홀로렌즈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기본 공간에 이제 물리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정보들을 띄워주는 것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런 메타버스가 두 가지로 요즘 나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기업에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모든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 거기서 오는 뭐 시간적인, 뭐 물리적인 그리고 돈적인 그렇죠.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고 뭐 컨텐츠 제작하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저희가 보고 싶은 컨텐츠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컴퓨터, 스마트폰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서 디바이스의 발전이냐라고 하지만 요거는 사람들이 더 개인적으로 컨텐츠를 소유하고 싶고 뭐 길을 다니면서도 보고 싶고 공간에 맞게도 보고 싶고 하는 어떤 욕구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지금만 잠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 쭉 이어지고 이런 이슈가 계속될 거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은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각적 메타버스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장치들이나 촉각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공간에 뭔가가 놓여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왜냐면 공간 책상은 있는데 가상행이 책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구현이 돼서 혼합현실은 시각적 메타버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실제 세계와 그리고 가상의 세계가 혼합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실 홀로렌즈 쓰면 당연히 두 손이 자유롭고 이미지가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효율성과 품질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요. 저희가 요즘 디지털 치매라고 해서 3초 전에 본 것도 까먹는 세대라서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뭐 역량이 강화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반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지. 그래서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이 엄청 다른 것처럼 결국에는 홀로렌즈도 저희가 계속 뭐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합쳐지면 지금 홀로렌즈랑 나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홀로렌즈는 또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뭐 간단하게만 왼쪽에 세 가지는 요즘 이제 1차원적인 제조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그렇죠. 오늘 네. 사례도 저런 사례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 네. 사례도 또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원격 지원, 그러니까 뭐 해외 공장이랑 국내 이제 지방 공장이랑 이제 협업하는 것과 그리고 가이드 및 작업 관리라고 해서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홀로렌즈로 그 공간에 맞는 컨텐츠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이나 판매 지원 쪽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디자인적인 회사나 뭐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뭐 판매 지원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뭐 자동차를 실물 크기로 보여주고 요즘에는 사실 다 저희가 시각적인 정보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색깔도 바꿔주고 뭐 휠도 바꿔주고 하는 거를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렌즈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혼합 현실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홀로렌즈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십니다. 홀로렌즈는 결국에는 지금 혼합 현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디바이스이긴 합니다. 뭐 다른 데가 이제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직 나오진 않고 있고요. 사실 얘가 나온 지가 이제 해외까지 따지면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도 아직 비슷한 제품도 못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직은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특히 여기 독보적인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모바일 기반이 아니라 PC 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처럼 얘만 있으면 뭐 사실 아까 얘만 쓰고도 돌아다니는 것처럼 얘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센서 기술입니다. 앞에가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센서들이 많다는 거는 센서가 공간도 인식하고 내 손도 인식하고 그리고 내 눈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약간은 투박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사용자한테 너무 초점이 잘 맞춰져 있다. 그게 이제 홀로렌즈의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국내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 뭐 해외에서 왜 못 만드냐라는 질문이 사실 가장 많거든요. 근데 센서가 저렇게나 많습니다. 공간 스캔, 뭐 시선 추적. 근데 저거를 하나의 뭐 플랫폼, 암코어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내가 플랫폼을 직접 만들고 카메라의 각도, 센서의 각도들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국내나 해외에서도 아직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홀로렌즈 2잖아요. 맞습니다. 홀로렌즈 2는 언제 나온 거예요? 원이 나고 나서. 원이 나오고 한 1년 반 있다가 나왔고요. 네. 네. 원은 사실은 이제 POC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POC. 네네. 알파 버전, 뭐 맞습니다. 베타 네, 버전.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어쨌든 PC 기반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블루투스만 지원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버전이 일단 국내에서는 판매 중이고, 요건 이제 반도체나 클린룸 들어갈 때 이제 바이오나 이쪽에 사용되는 겁니다. 실제 국내 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네,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반도체 라임처럼 네. 뭔가 배터리 생기거나 네네. 그러면 좀 이렇게 기업적 데미지를 많이 받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적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3분만 안 돌아가도 굉장히 타격이 큰 곳이나 뭐 아니면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그런 환경들에서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전문가가 현장에 없더라도 그렇죠. 이걸 통해 가지고 전문가의 원격 지원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같이 콜라보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클린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뭔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 패드나 정말 이런 그렇네. 패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제 홀로렌즈 아까 보셨겠지만 공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이걸 그래도 매니저 해보시잖아요. 네. 이걸 해보시니까 이렇게 이걸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마이너 리포트처럼. 네네. 이런 것이 좀 이제는 좀 익숙해져요? 아, 어때요? 저는 익숙해졌죠. 오, 네, 저는 야,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익숙해졌지만, 뭐, 사실, 아까도 쓰고 한 5분 정도만 만져보시면 다들 빨리 익숙해지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나믹 365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라는 게 있는데 현재는 프리뷰 상태로 홀로렌즈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메쉬는 어떤 느낌이냐면 메쉬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전체를 일컫는 말들로 메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쉬, 메쉬 폴 팀즈, 이제 팀즈 안에 이제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메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는 그 용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이런 6가지 시나리오들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도 시나리오들이 많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고민하고는 있지만 그 메타버스가 이미 사실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나 이런 내용들을 잡아주면 고객님들도 사실 뭐 당장 내일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제품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림에서 네네. 6가지 시나리오의 회색이 현실이고 맞습니다. 네, 아, 저기 뭐야? 야, 이거 캐치하시는 분 잘 없는데. 네. 파란색이 가상인 네.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네, 현실과 정확하십니다. 가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거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다 홀로렌즈 쓰고 하나의 객체들을 보면서 네네. 같이 보는 요건 이제 클라우딩 기술도 약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게임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이걸 더 맞아요. 잘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렇게 잘해요. 오, 네. 저희가 그럴 것 시연을 같네. 한번 해드리면 네네. 중학생들이 그렇게 잘해요. 금방 하겠네 진짜. 네, 거기는 안 알려줘도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는 네.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누구라도 네, 이런 UX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저도- 게임을 안 했던 사람들도 저 게임 잘 안 하거든요. 네, 저도 잘 이런 걸 하는데. 보면서 네. 진짜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진짜. 맞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에서 홀로렌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를 제일 많이 질문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자, 다이나믹 이제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다이나믹 365를 통해서 바로 적용 가능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나 뭐 애저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도 솔루션을 구축 가능하시고 아니면 뭐 유니티나 언리얼처럼 게임 엔진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파트너들과 함께 네네. 뭐 IUI도 그렇고요. 솔루션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노트북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빌딩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개발적인 용어들을 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서 많은 네. 분들이 이거 개인이 살 수가 있는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지금 B2B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세금 계산서. 개인이 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살 수 있겠네? 그럼요. 그럼 네? 네, 개인 사업자는 살 수 있죠. 단지 그거인지 개인한테 안 파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단지 여러분들 네. 그냥 이게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죠, 그죠? 몇백만 원대죠. 맞아요. 네네. 네. 몇백만 그래서- 원대니까. 근데 만약 개인이 사면 네. 이걸 뭘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개인은 사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저희가 막 진짜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게임들은 아니고 그냥 네네네. 혼합 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라서 사실 모든 솔루션들은 다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장비도 결국에는 AS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소비자한테는 가고 있지 않은 거고 저희가 네네. 맛교체 프로그램이라서 고장이 나면 맛교체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 아직 소비자분들까지 갈 정도로 뭔가 이렇게 넓지는 않고요.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고 싶으면 일단 다 회사에 계시니까 회사에 어떤 업무든지 맞네요. 네. 뭔가 적용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거를 위에다가 좀 이렇게 품위를 올려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너무 좋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네네. 네네. 자, 최 이사님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홀로렌즈를 어떤 곳에다가 적용을 시킨 걸 오늘 얘기해 줄 거예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 365라는 제품에서 네네. 그 현장 서비스와 필드 엔지니어들? 필드 엔지니어들의 현장 서비스와 그리고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홀로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네.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하신 겁니까, 이사님께서? 네, 뭐 대기업 프로젝트를 2군데 정도를 POC를 진행을 했고요. 네. 많은 데서 이제 다이나믹 365하고 홀로렌즈를 같이 사용을 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있어요? 네네. 근데 저걸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그 반응이 어때요? 실제로 필드 엔지니어들의 반응이. 우선은 사실 교육 같은 경우는 매뉴얼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뭐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기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혼자서 나가서 하거나 그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좋아할 것 같아. 엔지니어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우선은 뭐 타사 제품들이 사실 MR 제품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내가 보는 그런 지금 배경이 아니라 다른 화면으로 있을 때 사실 현장에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앞에 뭐가 있는데 또 잘못 오작동을 할 수도 있어서 그 AR 기기들은 검토를 하셨다가 대부분 이제 캔슬을 하시고 홀로렌즈를 검토를 많이 하고 아, 계십니다. 네. 그렇죠. 요새 산업재해 나면 네네. 네, 맞아요. 벌이 세거든요, 요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작년에 아시겠지만 이제 팬데믹 때문에 해외 출장이 거의 불가능한데 그 제조업들이나 해외 공장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렇네. 출장을 못 가시면 어. 또 핸드폰으로 이제 뭐 핸드폰 켜서 통화하면서 이렇게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계속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기업의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 그 출장이 불가능할 경우에 빠르게 이제 대응이 가능하셔서 그런 데 많이 또 이런 거 없을까요? 아주 커다란 글로벌 기업이 네네. 이걸 이미 쓰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글로벌 기업에 1차 밴더, 2차 밴더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데들하고 뭔가 글로벌 회사가 네. 우리랑 하는데 이걸로 같이 할 때 이런 걸 해라.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많죠. 그런 내용. 그런 내용도 많이 있나요? 실제로 대기업 하청 쪽에 이 프로세스를 대기업에서 프로세스를 세우고 하청 업체에 이런 프로세스로 가자라고 실제로 홀로렌즈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뭔가 이 관련된 프로토콜을 표준화시키겠네요. 뭔가 규약을 네네. 만들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다이나믹 365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다 보니까 그 업무에서 많이 쓰시는 이메일이나 팀즈 이런 것들하고 또 연동이 잘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아까 제 노트북에 네네네. 팀장 맞아요. 연동했잖아요. 네. 별도의 뭐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다른 뭐 시스템적인 어떤 뭐 프로그램을 깔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셔서 그런 것도 큰 장점이라고 그게 할 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사님. 네. 우선 그 다이나믹 365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그 사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365에 대해서보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홀로렌즈 2 원격 지원 디바이스로서 MR 서비스를 활용하여 그 원격 지원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업들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이나믹 365는 기존의 그 CRM과 ERP로 나누어서 보통 이제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하나의 단일한 유니파이드 플랫폼으로 좀 합쳐놓은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걸 IUI는 이걸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내에서. 저희 회사는 그 다이나믹스 365 파트너로서는 지금 10년 어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2013년도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 있으시겠네요. 네, 대기업이나 네. 공공기업 그리고 뭐 대학들, 네. 교육기관들. 근데 이런 이렇게 쪽으로. 홀로렌즈 2를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네네. 뭐 이쪽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우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MR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이나믹 365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사실 접목해서 예를 들면 로우 코드로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쪽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다이나믹 365 파트너고 필드 서비스 쪽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R 쪽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클라이언트들 요청도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신사업으로 좀 시작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다이나믹 365는 사실 많은 모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ERP 쪽에 인력 관리, 리테일 관리, 뭐 파이낸스 관리 이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CRM 영역에서 가지고 있던 마케팅, 세일즈, 뭐 필드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모듈들이 있고요. 그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라이센스를 이거 전체 다 사용하는 것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스 방식대로 컴포넌트별로? 네네 컴포넌트별로 차등 적용돼서 어. 시작 자체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리모트 어시스트나 가이드만 가지고도 홀로렌즈만 있다면 그 현장 서비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들과의 호환성이 아주 좋은 거를 또 장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와 팀즈, 뭐 이메일 서비스 등은 물론이고요. 그 코르타나 인텔리전스라고 애저에서 제공하는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연결해서 이제 MR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챗봇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미지 인식 이런 AI 기능들하고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Io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들 쌓이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파워 BI 툴 그리고 애저 IoT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좀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하고 연동이 보통 내가 내 PC 하면서 연동을 하잖아요. 네네, 들어가서. 맞습니다. 아까 내가 그 매니저님 보여준 것처럼 여기서도 이거 끼더라도 네네. 똑같은 UX, UI를 딱 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얘는 윈도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도 띄울 수가 있고요. 사실 웹 어플리케이션은 뭐 액티브엑스가 설치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여기 안에서 바로 띄워서 요새 뭐 액티브엑스 사라지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좀 보수적인 기업에서는 아직도 사용하시는 네, 네, 분들이 네.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웹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뭐 좀 유려한 UX나 UI를 원하실 경우에 유니티로 혹은 언리얼도 개발이 물론 가능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말씀드릴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에는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앱소스라는 앱스토어가 있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서드파티 툴도 물론 뭐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면 D365용, iOS용 혹은 홀로렌즈용 이렇게 앱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홀로렌즈에도 훌륭한 앱들을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D365 소개는 좀 드리고요. 아, 네, 요 장표 잠깐 설명드리면 D365는 그 마케팅, 세일즈,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분석, 그리고 다시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마케팅과 세일즈 연결될 수 있는 이 단일 모듈에서 그러니까 별도로 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일 시스템 하나 안에서 이 세일즈에 관련된 그 CRM에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유기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다이내믹 365가 이제 CRM하고 ERP가 용합됐고 개별 컴포넌트만 내가 이제 네, 할 수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 분명히 장점인데 근데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ERP, CRM 이 솔루션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많이 있고. 그쵸. 네네. 그거하고 이제 다이내믹 365를 딱 비교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다이내믹 365를 이제 도입하면 훨씬 더 좀 잘 맞는다고 할까?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일까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이센스별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되는 단계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으로는 대기업에서 이제 스피노프해서 이제 그 자회사를 이제 꾸리거나 했을 때 ERP나 뭐 CRM 이런 것들을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단일화된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로 연동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좀 적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마케팅이나 세일즈가 안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선별해서 그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장점 네, 네. 또한 있다고 보시면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셋업이 좀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는 그 원스톱 셋업이 가능한 것도 다이내믹 365도 좀 마이크로소프트 365처럼 저것도 클라우드 SaaS인가요? 완전 쌌습니다. 완전 SaaS예요? 네네. 이 온프리미스 없는 겁니까? 온프라미스도 제공을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고. 네, 근데 이제 고객이 사실은 온프라미스 쪽으로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요. 국내에 사실은 그 데이터 보안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가 뭐 국내에 있는 서버에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내의 서버에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계십니다. 네. 다음은 좀 저희가 홀로렌즈의 리모트 어시스트를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모듈과 필드 서비스 모듈 그리고 리모트 서비스 리모트 어시스트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D365의 커스터머 서비스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즘 옴니 채널이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실 고객의 요청이나 아니면 서비스 케이스들이 들어오는 채널들이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D365는 이런 것들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포털 서비스와 뭐 이메일 자동 연계 혹은 그 챗봇 연계 이런 것들을 좀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없어도 사실은 세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QA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만 업로드하면 챗봇이 생성이 되거나 하는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케이스, 서비스가 진행되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회사마다 다 다른데 이런 것들 또한 코딩이 필요 없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웹화면에서 그냥 편집하는 기능만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에이전트들을 여러 명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 에이전트한테 할당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건 서비스 케이스 할당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D365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한다면 사실 360도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그 케이스를 여는 화면에서 회원 정보와 케이스 정보, 담당자 활동 정보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서 이제 그 회원에 관한 360도 뷰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웹화면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화된 대시보드, 그리고 뭐 기관별 어떤 그 서칭 기능, 그리고 요즘은 AI 기능이 추가돼서 고객 추천을 그 커스터머 인사이트라는 AI가 또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통계 기능은 그 파워 BI 기반의 비즈니스 분석이 가능합니다. 좀 인터랙티브한 그 소위 말하는 윗분들이 좋아하시는 예쁜 그림의 그 파워 BI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고요. 파워 BI는 그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연결만 할 수 있으면 D365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SAP를 이용을 하든 어떤 데이터든 그 연결을 하여서 저런 예쁜 분석 보고서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D365 안에 파워 BI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 파워 BI는 사실 다른 제품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내가 보는 보고서만 만들 거는 파워 BI는 무료입니다. D365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보고서를 공유해서 한다면 조금의 월정액을 내고 라이센스를 파워 BI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파워 앱스라고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이제 그 사실 방금 보셨던 많은 화면들이 PC에서 정말 큰 화면으로 많은 정보를 볼 때는 그 참 편리하고 좋은데 그 모바일이나 다른 기기에 이제 앱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별도의 앱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앱 개발자들을 고용을 해서 또 개발을 그렇죠. 하고 프로젝트를 따로 해야 됐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D365에서는 파워 앱스, 파워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어떤 이벤트를 줄 건지 이제 파워 툴을 통해서 앱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만으로 빌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영업사원들이나 이제 필드 서비스 에이전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 나가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는 핸드폰에서도 편리하게 내가 입력할 만한 정보들만 모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하고 연계가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넣은 장표고요. 네, 요즘 뭐 데이터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인증을 받고 그 국내에서도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홀로렌즈 2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 케이스를 생성을 하고 또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교육 컨텐츠를 재생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러니까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로렌즈 툴을 써가지고 이제 필드 엔지니어를 네네. 원격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네.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부터 알아보는 거네요. 네네. 보통 기업에서 이제 서비스 케이스가 어떤 옴니 채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든 그 서비스 케이스 혹은 뭐 클레임, 뭐 그 기업마다 다르게 부르시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서비스 모듈에서 이제 그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필드 서비스 모듈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리소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인력 리소스는 사실 기술이나 아니면 장비까지 포함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담당자를 배분하거나 할당, 이거는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디스패처가 있어서 수동으로 이제 할당을 하거나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자동 일정 관리, 그리고 스케줄 관리, 이런 기능들을 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 모듈을 타고 들어와서 필드 서비스에 케이스가 생성이 되고 이제 작업자들이 할당이 돼서 스케줄이 세팅이 되면 그분이 이제 현장 서비스를 가게 되고 현장에서 이제 지원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했을 때 그 컨트롤 타워에 있는 좀 상급
엔지니어, 전문가. 상급 전문가에게 리모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원격 지원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원격 지원 서비스는 홀로렌즈를 통해서, 그리고 컨트롤 타워에 있는 그 엔지니어 전문가는 팀즈를 아까 보셨던 화면처럼 팀즈를 통해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원격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365의 가이드는 교육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이제 홀로렌즈에서 그걸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요. 근데 저 교육 콘텐츠 생성한다는데 저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파워포인트를 하실 수 있는 수준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번이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런 프로세스 그럼 뭐 편집까지도 파워포인트 하면 모든 기업사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컨텐츠를 생성을 하고 그걸 VR 홀로그램으로 그 교육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 한 기업에서는 이거를 그 교육 컨텐츠를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들을 이런 다이나믹 365의 가이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숙련되지 않은 기술자가 홀로렌즈만 가지고도 경로 표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활성화되면 진짜 그 기업의 특히 현장에서의 어떤 그 암묵적 지식이 네네. 저것들이 다 디지털 자산화가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목표로 하고 계시고요. 그 궁극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매뉴얼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이 홀로렌즈 2의 컨텐츠화 하시는 것들이 올해 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리모트 어시스트 소개고요.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팀즈와 홀로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 장점으로 굉장히 크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야, 이건 진짜 그 작업장이 국내건 해외건 간에 분산되어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 회사의 제일 최고 전문가가 일일 필드를 안 나가더라도 네네. 그렇죠. 모든 현장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네. 요 비디오를 보시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가요. 네네. when everything is on the line. 지금 알람을 이제 D365를 통해서 Employees are the heart of 어떤 기계에 every 문제가 business. 생겼다는 알람을 지금 실제로 It's their 받았습니다. resourcefulness, ingenuity, and drive that get the job done. But even the best employees need help from people who aren't there with them.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잘 안 되고 있죠. Now employees on site 리모트 어시스트를 can work 통해서 side by side with experts 숙련된 in remote 기술자에게 locations. 현장 지원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In an instant, they can share what they see, lend a helping hand, walk through the process. 지금 일단 핸드폰으로도 이제 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일단 먼저 사진을 찍고 in real time. 그 상급 기술자가 화면에 표시를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립니다. This is a new vision for work. Now employees can work smarter and bring in the people they need with just a tap. 팀지를 통해서 이제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고요. Repair and perform with confidence 이게 and 진짜 speed. 굉장히 편하네. 협업할 때 너무 편하겠다. 네. They can move freely, 당연히 음성도 pull 들리고 있는 critical 건데. information into view.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하니까 팀즈 UX 갖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Their 맞습니다. hands 지금 free 팀즈 to do the 화면이니까. work. 네. This is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t full speed. 이렇게 딱 공간에 맞게끔 찍어주는 것도 Your people. 홀로렌즈가 센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네. more 그래서 connected. 실제로 저 홀로렌즈를 쓰고 있는 사용자가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저 표시한 Now 마커는 그 employees 자리에 can work 그대로 together for 네, 남아있게 네, 되는 것입니다. They can go there without being there. This isn't the future. This 네, is 여기까지 here 네, 네, and 네. now. 네.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가이드 소개고요. 이것도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 사실 바로 그죠. 맞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비디오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ork today is more complicated. 이건 지금 이제 약간- 신입 네, 맞아요. 엔지니어가 지금 들어온 아, 시나리오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Employees 그래서 지금 up to speed 교육을 as fast as the 받고 experienced 있고요. people are retiring. We need a better way forward. 매뉴얼이 두껍다.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냐? 아, Five guides.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화면을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네. 컴퓨터로 작성도 하실 수 있고요. 저렇게 지금 저게 지금 실제로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사실 뭐 기계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Now, employees can learn by doing. This is a tool that works with existing processes, allowing a manager to get the right guides to their people. The 네, instructions 지금 move 보시는 with 게 the 이제 홀로렌즈를 통해서 가이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퓨엘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저 툴을 들어서 저 위치에 파이프를 교체를 하라는 게 실제 저게 저 위치를 인식을 해서 저 위치에 이제 다 바로 그러니까 뜨게 홀로렌즈가 이제 절대적인 위치값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meaning their hands are free to do 그냥 the 퍼즐 work. 맞추기 하면 됩니다. 그 절대적인 위치값을 They 정확하게 can learn at their 알아야 하는 own 게 되게 pace 중요한 without 기술이네, having to 진짜. rely 네, on 맞습니다. other 네. workers around them. 필요하면 이렇게 The 영상도 overall experience is Mm. comfortable and intuitive. For the first time, a manager can see detailed information about how the employees are working and how their skills are growing. 그리고 이제 파워비아이가 연결되면 Continuous improvement faster than ever before. 네, 이렇게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입니다. 네. All 네, of this 여기까지. helps employees 네, 네, 네. make the complex simple. 네, 지금 이제 보셨던 게 필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그 리모트 어시스트와 그리고 그 가이드 화면을 좀 보셨고요. 지금 사실 MS에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계속 이제 MR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디지털 정보에서도 말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쉬,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메쉬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공간 정보를 이제 반영을 해서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 그다음에 스페셜 앵커라고 절대적인 위치에 어떤 오브젝트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 기반의 오브젝트 기술. 그리고 애저 리모트 렌더링이라고 해서 사실 메쉬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 3D 모델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내가 그 용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모델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네. 물리적인 PC에 있지 않더라도 애저에 아. 올라가 있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모델을 불러서 음. 같이 협업을 하거나 메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차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네네. 지나가겠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사실 그 물리적인 환경에 있는 어떤 물체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네네, 어떻게 시뮬레이션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자산들이 사실 IoT라는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연결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데이터들이 거기서 나오는 신호들이나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빅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서 그 좀 과거를 리플레이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된 것들을 미래에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그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될 것이다. 이게 디지털 트윈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1970년도에 그 아폴로를 발사하기 전에 미러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이 디지털 트윈의 가장 초기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디지털 보실 수 트윈이라는 있는데요. 단어를 네네. 그게 나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네네, 나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로켓이나 아니면 어떤 자산들의 생명 주기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IoT 기술들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발달을 하면서 이제 뭐 스마트홈이나 커넥티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잠깐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 이제서, 이게 사실 없었던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서 이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클라우드가 그 발전을 했고 이제 가상의 무제한적 컴퓨터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집하는 센서들이나 뭐 이제 네트워크 신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대한 쪽으로 사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됐고 엣지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쪽으로 복제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엔비디아도 이번 GTC1020 키노트에서 네. 엔비디아 CEO 제슨 왕이 이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해외 사례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네네. 스킵을 하고요. 조금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그 저희가 디지털 트윈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두산 제주에 풍력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력 발전 단지에서 그 실제로 나오는 그 센서들에서 나오는 어떤 바람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펠러 하나마다 얼마의 전기량을 그 생산을 하는지 네네. 그리고 프로펠러 하나하나에 뭐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어쨌든 기술에 대한 정의 용어이고요. 지금 애저 디지털 트윈이라고 애저에서 제공을 하는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파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 데모를 한번 디지털 보실 트윈 수 파스가 있군요. 네네네. 네, 지금 제주 풍력발전 단지의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 이제 개별적으로 클릭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개별 하나의 저 프로펠러에서 네. 얼마 그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 비쌀 거고 또 하나하나를 사람이 뭔가 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저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만 골라서 아마 보셨겠죠. 저희도 이제 IoT 구축하신 고객님들 보면은 쌓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선별을 하고 혹은 나오는 신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지금 풍속이 얼마고 내일 날씨가 어떨 것인지 그런 것들의 이제 계산을 통해서 실제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좀 뭐 오래됐죠. IoT 처음 되면서 10년 전 하다가 맞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쏘아 뭐 말만 그렇지 그랬는데 그렇죠 자체가 근데 이제 이제 요즘 와서 이제 이거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그러니까요. 생기고 네, 있습니다. 요즘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야. 제가 준비한 네, 자료는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저 오늘 두 분 이걸 이렇게 보고 아까 오늘 이게 다 들으면서 우리 처음에 닷컴이 나왔을 때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윗분들 중에서 그죠.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지금도 그런데 클릭을 잘 못하시는 분이 네. 지금도 클릭을 할아버지 할머니 클릭을 잘 개념 몰라요. 네. 클릭 잘 안 되더라고. 맞아요. 못해서 네. 지금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뭐 요새 같은 이런 세상에 오면 네. 이런 이제 버추얼한 UX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감각을 이제 내가 익히지 않으면 클릭 맞습니다. 못하는 분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앞으로 세상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야겠다. 제일 빠른 방법이죠. 네, 맞아요. 네. 게임을 해야겠다. 근데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게임,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해야겠다. 네, 총싸움 맞아요. 말고. 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하면서.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설문 좀 할 거니까 여러분 설문에 관련된 홀로렌즈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이런 POC 같은 것도 다 하시는 거죠. 그럼요. 데모라든지 네, 이런 그럼요. 것들은 실제로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리사버님. 어버이날에 부모님 사드려. 야, 이게 돈 많으시네. 근데 네. 이런 것도 정말 나중에 내가 가지고 사법개조 아니라 진짜 이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네. 교육에도 네네. 이런 것이 나중에 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은행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일용님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 자원 제어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네네. 사실 궁극적인 목적을 저걸로 많이 두시고 계시고요. 음. 그 저희가 사실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좀 그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 디지털 트윈을 그 홀로렌즈에 올려서 실제로 버튼 조작이나 그래서 맞아요. 어떤 기계에 대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조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이용진님은 요것이 오늘 말씀하신 요것이 이제 아까 필드 엔지니어 교육도 했잖아요. 네. 네네. 그게 아니라 실제 그냥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뭐 적용된 사례 같은 것이 이제 교육기관. 네. 요거는 굉장히 사실 많아서 어. 교육기관은 뭐 특히 엔지니어링 교육은 되게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맞아요. 뭐 기계공학이나 뭐 많이 이과나 있구나. 뭐 이미 많이 있구나. 약학대, 의대 뭐 이런 데서 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뭐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이런 거 정말 지금 요새 바이오 쪽 있잖아. 바이오가 많이 맞아요. 뜨고 있잖아요. 네. 바이오랜드 가지고 분자 모델 같은 거 이걸로 네. 하면 되게 리얼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 화공이나 네네네. 네. 자, 이대원님 많은 분들이 홀로렌즈 1하고 아까 비교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홀로렌즈 1 원하고. 그때 너무 네. 홀로렌즈 1하고 비교해서 이게 뭐가 제일 좋아진 겁니까? 일단 센서 기술이 정말 좋아졌고 공간 인식하는 거나 뭐 이렇게 IMU 센서라고 해서 이제 롤피치요 머리 돌아가는 것들이나 그리고 제가 손으로 트래킹하는 부분들에 대한 센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 가장 크고요. 뭐 광학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것들 네, 그런 게 가장 큰 무게는요? 560g인데 앞뒤가 똑같습니다 무게가. 그래서 썼을 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원에 비해서 더 착용감이 그렇죠. 좋았다. 네, 원은 다 앞에 쏠려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원에 비해서는 착용감이 훨씬 아이씨, 좋습니다. 아이씨. 네.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네, 네. 참 거. 네. 그렇네. 네, 오. 그리고 뒤도 조이면 그렇게 막 무거운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 최동건님. MS 팀스 사용 가능한 환경에서 홀로렌즈 2를 활용할 수 있나요? 다이내믹 365 연동 유무에 따라 기능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이거 이사님. 네. 다이나믹 365를 연동했을 때는 아까 가이드 화면은 다이나믹 365에 그 가이드라는 제품을 라이센스를 구매를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방금처럼 그 PD님하고 대리님하고 통화하시는 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라이센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MS 팀즈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그렇겠죠. 계신다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장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그 화살표를 그리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리모트 어시스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제가 약간 덧붙이자면 저 질문이 그거 같아요. MS 팀즈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망 환경에서 다이나믹 365 가능하는데 네, 팀즈가 가능하면 다이나믹 365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전영준님, 다이내믹 365 가이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에 그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력 관리, 변경 변경은 이력 관리 가능하고 이력 관리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리비전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퍼블리싱을 하셔야지 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변경을 하더라도 네. 꼭 퍼블리싱을 하셔야지 권한을 주고 퍼블리싱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에스핀 테크놀로지 또 전문가분께서 답글 남겨주시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현진님께서 파워포트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개발 도구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C샵이나 C++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한 부분과 혼합해서 교육 콘텐츠 실행 시의 성능 향상 효과나 더 세부적인 조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어렵고 가이드는 네. 힘들고요. 사실 네. C샵이 유니티가 C샵으로 되어 있는 유니티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통하지 않고 만드시면 사실 처음부터 그냥 코딩을 하시면서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요. 가이드에서는 사실 커스텀 코딩은 지원하지는 네네. 않습니다. 가이드는 이미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올리는 컨텐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임철님, 홀로렌즈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툴이 따로 있는지요? 그냥 노트북에서 만드는 네. 거랑 사실은 똑같아서 네. 딱히 그러니까 제일 질문 중에 많았던 부분이 얘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PC 뭐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방법들과 똑같습니다. 뭐 세부적인 방법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로직은 똑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SDK를 기본적으로 홀로렌즈 SDK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C샵으로 개발을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네. 최승호님께서는 저희 회사 같이 서비스 인원이 매번 필드 지원하는 업체에 아주 유용할 것 같다고. 그렇죠. 네. 네네. 제일 유용하죠. 네. 뭐 김경민님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네, 그죠? 정말 많이 써요. 해외는 진짜 더 많이 진짜 많이 쓰일 쓰입니다. 것 네. 같아요. 해외는 뭐 이름을 밝힐 수 있는데도 뭐 네. 볼보, 뭐 토요타, 뭐 메르세데스 벤츠, 뭐 롤스로이스. 네, 롤스로이스 뭐 다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성수님은 좀 더 발전하면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현실이 아, 되겠다고. 그렇습니다.
김현진님은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활용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거하고 메시에서 할 때는 뭐가 다를까요? 메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리모트 어시스트는 어쨌든 이렇게 팀즈로 해서 약간 일자통화라고 하면 메쉬는 같은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3D도 보고 뭐 공간에 이 그림도 그려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은 더 조금 B2C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주님은 이 홀로렌즈 2가 이게 불량 이렇게 어떻게 고장 나는 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고장 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 저도 사실 요것만 해도 2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저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씌워줌에도 불구하고 뭐 고장이 나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네. 신정호님은 국내에서 홀로렌즈 2를 주로 어떤 사업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요? 사업 영역은 일단 스마트 팩토리가 일단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아가는 게 이제 뭐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 예를 하나 들면 그러니까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메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주들을 맨날 불러서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가이드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뿌려요. 홀로렌즈랑. 그러면 이제 점주분들이 쓰고 자기 가게에서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닭 튀기는지? 네, 맞아요. 메뉴가 이제 한 달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가이드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알씨. 네, 이게 일단 핵심입니다. 이영주님은 홀로렌즈 2의 현재 영상 해상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해상도는 사실은 뭐 4K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레이저를 쏘는 방식이라서 저희가 보는 해상도랑은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네. 윤서원님께서는 다이내믹 365 안에 오피스 365나 ERP 솔루션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애저에는 여러 365 사스 제품이 있는데 그 쓰임이 좀 이해가 어려운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피스 365나 ERP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포함이 되어 있지는 다이나믹 365와 오피스 365는 엄연히 다른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365 안에는 ERP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만 라이센스들이 모듈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센스 ERP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다이내믹 365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있나요? 트라이얼 버전처럼 어떤? 저희가 사실 지금 체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관심이 네.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좀 그러면 신청드릴게요. IUI 홈페이지에 다 있나요 그런 것이? 지금 저희 어디? 네, 에스피네? 네, 하고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에스피 홈페이지 있겠네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어차피 있으신 분 중에 설문으로 교육을 원하시면 저희가 다 EDM 다 드릴 네네네, 거라서. 알겠습니다. 네네. 자, 김현진님, 홀로렌즈 2를 통해서 가능한 서비스들은 윈도우 탭에 있는 MS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MS 스토어에서 다 다운로드. 뭐 리모트 어시스트 가이드, 뭐 그리고 아까 말한 PTC 뷰포리아도 다 거기서 다운 가능합니다. 네. 서보영님은 현장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려면 장인들이 작업한 자료를 구축해서 데이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사님 혹시?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네. 진짜 진짜 장인이 있잖아, 장인들. 네. 이런 사람들의 경험들. 뭐 무형문화재 뭐 이런 네. 정말 이런 분들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걸로 잘 축적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청에 제안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런 네. 그런 분들 한 대씩. 네, 이렇게. 그죠. 네. 통신 같은 건 일반적인 통신 또 와이파이 다 쓰는 거죠, 일반적인 그죠? 네, 네네. 노트북 컨셉이라 네네. 저 질문 가장 많은데 오케이. 네, 노트북 컨셉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도 노트북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임조님은 홀로렌즈를 끼면 눈에 무리는 없는지요? 이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저는 일단 뭐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안경 끼고잖아요. 지금 네, 안경 맞아요. 안경 낀 채로 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좋은 점이 안경 끼고 안경을 하는 껴도 거라서. 그래서 블루 렌즈 베이스로. 아이씨. 네, 블루 렌즈도 되고. 자, 양현동님은 메시는 언제 정식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6월 정도면 저희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 좀 자세하게 또 요거는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사고님은 이게 발열 같은 건 어떤지 발열.
발열이 사실은 있기는 해서 이게 어. 1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몇 시간 뭐 이상? 이제 뭐 2시간을 쓸 수는 있지만 어. 1시간이 넘어가면 발열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네네네. 네. 자, 이거는 이제 어지럼 증상 어떤 VR은 한 네. 10몇 번만 써도 어지럽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어지러움을 사실 유발하는 거는 이런 컨텐츠 문제가 아니라 IMU 어. 센서가 얼만큼 잘 따라오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 이 달팽이관이랑 아. 시각이랑 멀미처럼. 네,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얘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얘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못 쓰셨을 때 멀미가 전혀 없고요. 네. 목은 어때요? 목? 목 아까 써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게 또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네, 앞뒤가 맞아요. 네, 목에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정말 24시간 쓰고 있는 게 아니면 이것이 국내에서 아까 제조업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네. 공공기관 쪽은 어떠나요? 공공기관 쪽은? 한전 이런 공공기관 쪽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여기 네네. IOI도 약간 그쪽 그 고객의 이제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여기까지 네. 진행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아까 교육이라든지 상담 뭐 데모 같은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이제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맞춰놓고 할까요? 네. 네, 저부터. 네. 네. 홀로렌즈를 쓰시거나 뭐 아니면 홀로렌즈가 굳이 아니어도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기획이나 시나리오를 꼭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상민 매니저님은 제가 네. 아까 프로필 보니까 영업이잖아. 저 영업이죠. 영업이 뭐 기획이나 시나리오까지,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이런 홀로렌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꽤 많이 영업인도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비슷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제 연구직도 있었고, 오. 네, 그리고 제가 어쨌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해서, 네,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어쩐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교육 링크 아마 EDM 나갈 네. 거니까 많이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보니까 특히 이제 필드 쪽이나 아니면은 뭔가 분산되어 있는 환경, 특히 라인 뭐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몇백만 원보다 훨씬 더 크겠다. 네, 하는 데들은 네, 그렇죠. 뭔가 ROI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